소래님의 제안으로 버추얼 리깅이랑 라이브 2D 그리고 버추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누군가의 몸을 만드는 방송, 버추얼 리깅 방송 혹은 버추얼 일러스트 방송 이런 거야 많이 했지만 제대로 또 딥하게 파고들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한 적은 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2D 버추얼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나는 버추얼 작업 같은 거 한 개도 모르는데 을 같은 건 어떻게 넣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주실 저희 소래님, 그리고 일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협업 일러스트레이터인 한판님을 제 오른쪽과 왼쪽 어깨에 이렇게 각각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를 여는 질문이죠. 라이브 2D가 도대체 뭔가? 네, 라이브 2D!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또 방송에서 이렇게 라2D 작업하고 있죠.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라이브 2D라는 거는 2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완성된 일러스트가 딱 있어. 그 일러스트, 그러니까 정지된 그림에 파츠를 뜯어가지고 모션을 넣어가지고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앙스타라든가 프로세카라든가 팔이 관절만 중심으로 따로 움직인다. 맞아. 아까 손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이분의 모델을 켰는데 이분의 팔을 제가 올려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잡은 손과 이제 편 손은 따로 그린 거지만 맞아요. 올라간 손과 옆에 있는 손은 똑같이 똑같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다 라이브 2D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마냥 일러스트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리깅 작업,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라이브 2D로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이 가능한 건가? 그냥 일러스트 뭐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색깔을 수정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라이브 2D에서는 직접적인 일러스트 작업 자체는 불가능해요. 느리고 줄이고 기본 레이어 효과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런 거는 가능. 하지만 특정 부분의 색깔만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곱하기 레이어 효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곱하기 레이어면은 위에 덧붙여서 이렇게 섞어 들어가는 붓질 터치하듯이 섞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을 이 부분만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곱하기가 들어가는 게 흰색이랑 깜장의 완성된 본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그라데이션을 넣어가고 그런 거죠. 맞아요. 최종 그렇습니다. 색깔을 바꾼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러스트로 라이브 2D 리깅 의뢰를 넣을 수 있는가? 파츠 분리가 되어 있으면 가능,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해요. 파츠 분리가 뭔지를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파츠 분리가 뭘까요? 파츠 분리란 한님께 대답을 토스한다. 야, 파츠 분리란 저희가 사물을 볼 때 각도에 따라 보이는 형태가 다르듯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움직임을 줄 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싹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반 일러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츠 분할을 통해서 레이어를 뜯어서 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일러스트만 있으면 리깅이 불가능하고 파츠 작업을 해서 넘겨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혹시 불완전하게 파츠 작업이 안 되어 있을 때 리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샘플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샘플은 없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탈모가 일어나요. 보통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이 머리가 통으로 움직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옮기면 안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보이겠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도 얼굴이랑 똑같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얼굴이 저렇게 샬랑샬랑 흔들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꽤나 게다가 무섭겠죠. 정면 보기, 왼쪽 보기, 오른쪽 보기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면을 보다가 옆면을 보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고래 음영진 부분이나 저희 귀랑 연결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각도가 틀어진 정면 얼굴이 되니까 이것도 보면은 옆에 돌아갔을 때 눈도 약간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파츠 분리가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리깅 작업이 좀 어렵다. 그래, 파츠 분리가 뭔지는 알겠다. 그러면은 일반 일러스트랑 파츠 분리랑 그렇게 다른 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츠 분리 일러스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러스트와의 작업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야기한 거와 똑같아요. 일반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쁘면 그만이라 바로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위주로 한다면은 파츠 분할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안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였을 때 형태에 따라서 바뀌는 빛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오브젝트까지 전부 다 나눠야 되거든요. 라이브 2D의 기초 지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리깅용 일러스트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리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파츠 분리를 하더라도 이제 작업을 들어갔을 때 애로사항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림 그릴 때 저희가 레이어라는 걸 되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림자도 레이어 다 따로 해가지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그런 레이어를 분리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더 머리 아프고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레이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면에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작업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쵸. 지금 봐봐, 발이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돌리면 당연히 뒤쪽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 뒷굽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발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이게 같은 그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살려주는 것도 그림 작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만 그런- 이렇게 뜯어서 볼 경우에는 저쪽으로 움직이면 이쪽 면이 보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 면이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님께서 완전 멋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리깅을 염두에 놓은 게 아니면 아예 그거를 못 하겠네요. 까다롭죠.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하나를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케일리아님처럼 선을 따면서 아예 처음부터 분할을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러스트 하나를 캐릭터를 다 그려놓고 분할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케치까지는 하나로 작업을 하다가 디테일을 올리기 이전에 파츠를 전부 떼고 그 이후에 디테일을 올리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방식이 다양한데 어떤 방식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손에 가장 잘 맞고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님께 질문을 드리면 파츠 분리 전용 일러스트는 레이어를 총 몇 개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보통 한 200 중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200 중반. 250 정도?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몇 개였나요? 안신에 400개 이상이었습니다. 한신에 400개. 와. 209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람마다 자세는 편차는 있겠지만 예. 한님이나 케일렘은 일반적인 일러스트를 작업물을 할 때에는 레이어를 보통 몇 개 정도 쓰시나요? 셀체색 하면 20개를 안 넘었던 것 같고요. 보정 다 포함해서. 풀체색 하면 2개로 끝나요. 한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간단하게 그리는 거면은 레이어가 2개 선에서 끝나고요. 배경까지 읽는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20개의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선을 배경 깔고 파츠까지 펼치고. 들어간 일러스트도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버추얼 경우에는 많으면은 반신에 400개도 나올 정도로 오. 품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의뢰를 맡길 때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를 맡길 때 5배 정도 그 이상 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레이어 분리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간다 뿐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편집 작가분께서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한번. 첫 번째로 이게 라이브 2D 큐비즘이 일반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에서 보다 인식할 수 있는 보정 레이어의 수가 적어요. 인식할 수 있는 보정 레이어의 툴이 적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그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곱하기라던가 오버레이, 스크린 이런 식으로 레이어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라이브 2D 큐비즘이 2가지밖에 인식을 못해요. 맞아요. 네. 제 그림 오버레이 빼면 시체인데. 근데 오버레이를 여기는 못 먹나요? 네, 안 먹어요. 먹힙니다. 읽을 수 있는 효과가 두 개가 뭐죠? 곱하기랑 발광이에요. 아, 이거 보여드리면 되지. 파랗고 파란 이런 색이 있습니다. 이 위에 곱하기라는 효과 레이어를 얹어볼게요. 똑같은 색으로 얹으면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표현이 돼요. 진해지네요. 그렇죠.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런 파랑으로 얹어보면 이게 그대로 이 색깔이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죠. 발광은 뭔가요? 발광이라는 것은 밝아집니다. 파란색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발광 레이어로 만들어 볼게요. 이 색으로 이렇게 얹었어요. 이 색이 그대로 밝아지는 거예요. 저 색깔로 발광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좀 자주 쓰는 효과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툴 때문에 이거 다 못 쓴다. 오버레이.
오버레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작업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아이 좋죠. 한판님의 캐릭터를 그렸던 게 있습니다. 제 그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정이 전부예요. 이게 모든 보정 레이어를 끈 작업입니다. 아니 완전- 끄고도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네. 확실히 조금 더 뭔가 차이가 크죠. 좀 정직한 색감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색상 닷지라는 레이어를 제가 정말 많이 써요. 갑자기 확 밝아졌죠. 색감이 바뀌면서. 그리고 여기에 오버레이 확 바뀌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하자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둘이? 자, 비교 어두움, 곱하기, 색상본, 선형본, 감산, 비교, 밝음, 스크린, 색상도지, 밝음, 더하기, 밝음, 오버레이, 스포트라이트, 하드라이트. 기타 등등 완전 짱 많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개. 곱하기와 발광. 폰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돋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걸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적인 가격 형성대가 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비전문가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직접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심지어 라이브 2D용 일러스트는 중간에 대칭자를 깔고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님한테 토스! 이게 사실 목 아래로는 대칭이 네.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제 목 위로는 필수적으로 대칭인 게 좋은 이유가 이게 리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 각도를 찌그러뜨려가지고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예쁜 움직임을 위해서 좌우 반전을 꼭 키고 해주는 편입니다. 좌우 반전을 하면은 양쪽이 같은 값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림을 그리시던 분들도 라투디를 위해서는 되게 방식을 많이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 반전을 켜고 작업할 때 눈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동공을 찍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우, 힘들죠. 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아니 한쪽 눈이 멀쩡하게 그려졌으면 똑같이 복붙을 하면은 그냥 양쪽 눈이 같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혹시 눈 하나만 그린 다음에 그거를 대칭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예 물론이죠. 일단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좌우로 대칭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미묘해집니다. 확실히 우와. 잘 그리기는 뭔가 좀 미묘하긴 하네요. 그렇죠. 너무 미묘하죠. 눈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쪽 눈만 볼 때는 또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복붙을 하면은 다르지. 이상한 미묘하지. 그리고 리깅을 할 때는 이제 작가분들의 짐을 덜어줘야 되고 또 예쁜 움직임도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그냥 그림 2개 그릴 테니까 눈 따로따로 그냥 리깅 해줘 라고 하면은 그쵸. 힘들죠. 눈도 되게 파츠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사실 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은 부분을 작업할 때 눈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직 따지고 보면은 라이브 2D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아, 여기까지 물론이죠. 자, 이제 나머지 절반 이제 실질적인 움직임을 달아주는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리깅. 리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일러스트 작가님은 정면 하나만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가 틀을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면은 저렇게 변할 때 기본 정면을 가지고 만지고 깎고 늘리고 닦고 해가지고 다 맞는 와 세상이나 진짜. 여기 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뒷부모가 지금 263개 들어가 있네요. 보관수 4,318개. 버추얼이 비싼 이유 바로 그겁니다.